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것에서 먼저 연장된,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을 위한 별의 진화 과정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별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별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크게는 이제 스펙트럼 선이 있고 스펙트럼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러니까 HR도를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식,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자, 스펙트럼선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러니까 별을 관찰을 했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의 선의 어떤 분류를 통해서 별을 분류를 하는 건데, 이제 하버드 분광 분류계라고 합니다. 이 하버드 분광 분류계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에 아마 여성 천문학자가 만든 분류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류의 스펙트럼 선에 따라서 그 다음에 A부터 알파벳 순서를 쭉쭉쭉 해서 그냥 분류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정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원래는 분류를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해서 다른 기준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스펙트럼 선의 어떤 색이 원소에 따라가지고 이제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광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어떤 조금 비슷하거나 겹쳐지는 거는 삭제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뭐 K라고 하면은 0에서 9단계까지, 그러니까 9등급까지 해서 총 10단계로 구성을 했고요. 각 단계마다, 각 어떤 형태마다 10단계로 0에서 9까지 이렇게 했었고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외우는 방식인데요. O, be a fine guy, kiss me. 혹은 Oh, be a fine girl, kiss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Oh, be a fine guy, kiss me. 선생님 이거 너무 좀 불편한데요 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외우는 방식이라서요. 여러분들도 외우시기 좋도록 이렇게 Oh, be a fine guy, kiss me 혹은 Oh,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버드 분광 분류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O형으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높아지고요. M형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분류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스펙트럼의 어떤 지금 하버드 분광 분류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온도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의 계열이란 뜻이 뭐냐면요. 네, 온도의 계열이란 거는 결국에는 온도에 따라 이온화되는 원소들이 다릅니다. 원소들이 그냥 한 번에 이온화되는 게 아니고요. 온도에 따라서 적합한 어떻게 보면 이온화되는 원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의 계열을 따라서 분광형을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천문학에서 쓰는 고유한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성원자랑 그 다음에 이온화된 원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온화된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성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을 띠는 어떤 원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원소 기호 뒤에다가 이온화되지 않았다는 표시로 로마자 2를 써줍니다. 네, 그래서 중성수소다라고 하면은 중성수소다라고 얘기하면 화학에서는 그냥 H로 쓰지만 천문학에서는 H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중성 헬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헬륨이다라고 얘기하면 H2로 쓰는 게 아니라 He 1번 이렇게 1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온화된 원자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일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온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뒤에다가 2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예시로 수소가 이온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소 H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이가 한번 볼게요. 이때는 그러니까 산소가 만약에 이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2가 아니라 뒤에다가 3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소가 2번 이온화 됐다라고 얘기할 때 2번 이온화가 된 거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네, 2번 이온화가 된 산소를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에 3을 그려주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 한번 볼게요. 자, 이 표 여러분들이 많은 책에서 봤을 겁니다. 책에서 봐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찾아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무엇을 뜻하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표면의 어떤 온도,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원소가 이온화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원소가 이온화되는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종류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아셔야 돼요. 자, 5로 갈수록 뭐였댔죠? 온도는 높고요. 온도 높고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낮습니다. 이것까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에 따라서 뭐 사하, 뭐 볼츠만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공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자, O형과 B형 한번 보겠습니다. O형과 B형은 온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고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온형 O랑 B를 한번 봅시다. O와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금 흡수선의 색이 뭐가 높아요? 보면 H2가 높죠? 그 다음에 HE 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H2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적었나요? 혹시? 한번 볼게요. 자, H2와 그 다음에 네, H1이 아니라 HE1이죠. 헬륨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성 헬륨과 그 다음에 이온화된 헬륨이 되게 흡수선이 세죠. 네, 그래서 H2랑 그 다음에 HE2랑 HE1 요 헬륨 1번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형 한번 볼게요. 저온형 같은 경우에는 네, K랑 M형 같은 경우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TiO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속이기도 하고 분자기도 하죠. 네, 분자의 어떤 흡수선들이 많아져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O에서 보면은 지금 이온화된 헬륨이죠. 이온화된 헬륨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온화된 헬륨의 개수가 작아집니다. 자, 이온화된 개수가 작아진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네, 중성으로 간다는 소리인데, 자, 그걸 보면은 자, HE1 이 헬륨 중성 헬륨을 보시면 온도가 증가하고 이게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Fe1, Fe, 그러니까 철 2가 이온화된 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성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온화된 철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성철에? 네,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원소가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전자와의 관계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뭔가 하나가 삐쭉 튀어나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A형 한번 볼게요. A형의 특징은 뭐예요? 중성수소가 굉장히 흡수선이 많다. 그러니까 중성수소가 되게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K 쪽 한번 봅시다. 칼슘이 또 많네요. 그죠? 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O형, B형, 그 다음에 A, KM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스펙트럼에 따라서 흡수선이 달라진다는 온도의 계열을 나타낸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하버드 분광 분류계 말고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HR도인데요. HR도는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헤르츠,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네, 헤르츠 스프룽이란 사람과 그 다음에 러셀이란 사람이 같이 만든 거예요. 자, 따로 만들었지만 두 개를 합쳤습니다. 자, 이 HR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별을 찍어 보니까 분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나누는 기준을 보면요. 일단 광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절대 뭐 겉보기 등급 다 됩니다. 네, 온도, 그 다음에 반지름. 요거 중에 택 1을 합니다. 택 1 해서 별을 관측을 해요. 택 1을 해서 관측을 해서 이제 도표에 찍는 거죠. 그래서 도표에 찍으면은 별이 뭐 요런 식으로 막 찍힙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막 찍히는 걸 보고 별을 분류를 해요. 그 분류하는 거를 조금 이따가 볼 거거든요. 별의 종류해서 조금
뒤에 볼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HR도를 기반으로 해서 별을 분류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냥 관측을 해서 도표에 찍은 HR도로 별을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하는 게 뭐냐면 MK 광도 분류 방식입니다. 자, MK 광도 분류 방식은요, 모건과 키넌이란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는 광도 분류 방식의 정식 명칭은 또 뭐라고 하냐면 여키스 체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키스 천문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여키스 체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키스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HR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HR도를 기반으로 해서 가로축은 분광형,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절대 등급을 나타내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광도의 식이 뭐였죠? 네, 4파이 R의 제곱에 T의 4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때 변수는 반지름과 온도인데요.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랑 상관이 있었어요? 온도는 스펙트럼이라 했었죠? 이거는 스펙트럼과 관련이 있고요. 스펙트럼의 온도는 주로 좌우를 하고요. 광도를 주로 좌우하는 건 뭐냐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같은 분광형인데, 자, 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T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다르다 하면 뭐가 달라져요? 네, 광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같은 분광형이지만 광도가 다른 광도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HR도에서 그거를 찍어줍니다. 자, 이때, 자, 같은 분광형이지만 반지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광도 효과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압력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자세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요런 용어가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표에서 보면은 주계열성부터 한번 볼게요. 주계열이 뭔지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O라고 하고요. 자, 보면 절대 등급이 가장 밝고 분광형이 굉장히 많은, 자, 절대 등급이 가장 밝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거를 제일 위에 줄을 뭐라고 하냐면 1A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도 1A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보통 초고성입니다. 아주 밝은 초고성을 얘기를 하고 허블 법칙에서 사용되는 네, 초고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게 뭐냐면 1B입니다. 이것도 초고성이에요. 하지만 조금 덜 밝은 초고성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위에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게 2형, 광도 2형 밝은 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형이 뭐냐면 네, 그냥 거성이고요. 그 다음에 4형, 광도 4형 네, 준거성입니다. 그러니까 1, 2개는 초거성이고요. 그 밑에 게 밝은 거성, 거성 중에서도 밝은 거. 그 다음에 네, 거성, 그 다음에 작은 거성, 그 다음에 얘가 주계열성이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외성보다는 조금 큰 준외성 6형입니다. 광도 6, 그 다음에 광도 7 한번 볼게요. 광도 7은 백색 외성.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HR도에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광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위에 찍혀 있는 거는 우리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요 위에 찍혀 있는 거는 초거성. 그러면서도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광도가 1A형이다. 초거성 1A다 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을 다양하게 분류를 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별을 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별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O, 비어, 파인 가이, 키스미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여키스 분류인데요. 여키스 체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온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 네, 스펙트럼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랑 관련이 있다? 네, 광도랑 관련이 있다라고만 외우셔도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 다음 영상에요. 별의 종류, HR도에 찍히는 별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